정규분포와 그 이항분포에 관한 동특이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분포를 최대한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시작은 연속 확률분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속 확률분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 확률분포란 확률 변수가 이렇게 이산적으로 띄엄띄엄 나와 있다는 뜻이죠. 이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대응되는 확률을 각각 역시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되죠. 이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하죠. 그거에 반면 연속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연속이라는 뜻이겠죠. 두 번째는 대응되는 확률이 있는데 우선 대응되는 확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응되는 확률 밀도함수가 있어요. 이거 정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로 정의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왜 근데 이건 확률이 아니라 확률이 아닙니다. 왜 확률 밀도냐? 그러면 이제 보통 편리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될 텐데 이거를 확률을 정의하기보다 뭐가 편하냐 이게 편하다는 거죠. 확률을 뭘로 정의하는 게 어떤 분표에 fx가 있다면 x에 대한 그 대응되는 확률은 이걸 넓이로 정의하면 됩니다. 이 확률 밀도 함수에 대응되는 넓이죠, 넓이. 그래서 확률은 넓이는 넓이. 즉 a에서 b까지 fx dx. 아마도 이게 쓸모 있으니까 이게 정의했겠죠. 그래서 달라진 점은 연속이다.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 확률은 넓이다. 그래서 a에서 b까지의 연속적인 확률 변수의 사이의 확률은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확률은 여기서 사이의 확률은 넓이 값이다. 이게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사람들이 뭘 구하냈냐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 평균이죠.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리고 시그마에 따라서 시그마 제곱, 평균과 시그마 제곱에서 그래프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모양이 변하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결국 m과 시그마 제곱에 관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만약에 A에서 이걸 구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편리하게 써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변환 변수, 즉 Z를 만들어서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이 함수가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 이 함수의 특징이 좀 바뀌죠. 어떻게 바뀌냐면 평균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라고 하는 함수로 바뀌어서 함수가 고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상태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어때요? 각각의 z값에 대한 넓이들을 계산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또 z 변환을 해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즉 이런 식인 겁니다. 여기를 변환해서 집어넣어요. 그럼 이건 뭐가 똑같은 거냐면 시그마분의 어때요? a-m 그래서 x가 z가 시그마분의 b-m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나왔다고 치면 이 표를 하나하나 다 계산해 놔서 z가 1일 때 0.3414 이 말이 곧 뭐냐면 0과 1 사이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0.341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0부터 여기까지는 좌우 대칭이니까 이걸 2배 한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연속 확률 분포원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넓이가 확률이고
정규 분포는 이거를 m과 시그마 제곱으로 그래프가 움직이는 그래프가 되는데 대칭 그래프를 만들었는데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써먹기 위해서 Z 변화를 하고 이 Z 변화는 값을 대응을 시켜서 표에 적용을 하면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집단,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집단이 특징이겠죠. 그 따른다라는 집단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는 유달리 그거는 뭘로 구할 수 있다? Z 변화를 해서 표를 적용을 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규 분포에 따르는 집단에 관한 내용은 Z 변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의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은 수학적으로 우리 수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따르냐 안 따르냐라고 하는 조건만이 문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 목표가 뭐냐? 확률을 구할 수 있다. A에서 B까지 확률을 Z로 바꾸면 구할 수 있다. 뭘 이용해서?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되죠. 동teg기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얘기를 적응을 해보죠. 그럼 1번 문제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 어느 공장에서 상품 K 한 개의 무게는 평균 55.2g 이렇게 되지. M은 55.2g. 표준 편차가 시그마야. 표준차가 시그마가 10g. 거기 써있기를 정규 분포에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한 개를 선택할 때 A 등급의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A 등급의 확률은 확률 변수가 무게죠, 무게. 무게가 얼마가 되는? 여기가 보니까 68g 이상 되는 것이 A 등급인데 이걸 만족하는 확률 P를 구하라. 뭘 이용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이 집단,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집단의 평균과 시그마를 알면은 무슨 변화를 해서? Z 변화를 해야죠. Z 변화는 이제 시그마분의 X-M만 하는 거고요. 여기는 10분의 68 마이너스 55.2 이걸 빼면 되겠죠. 68 마이너스 55.2를 하게 되면 여기는 8 2 그 다음에 12.8 그래서 1.28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대응을 시키면 여기 그리고 P Z가 1.28 나오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표를 적용시켜보면 여기 1.28 나와있죠? 0에서 1.28까지 넓이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0.40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표를 적용하면 어때? 이건 0.5. 여기 아까 이 확률 밀도함수이기 때문에 전 영역의 넓이가 1이다 라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절반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거기 표현하에는 0.4를 빼게 되면 이건 뭐가 됩니까? 0.1이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한다라는 M과 시그마를 알면 이걸 뭘로 바꿔서 Z로 바꿔서 그다음에 표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한 개를 꺼낼 때 여기 1번의 결론은 한 개를 선택할 때 즉 P 그런 확률이 0.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선택할 때의 확률이 0.1이다. 이렇게 되죠. 2번을 보시죠. 2번을 보시면 400개의 상품을 선택한다. 400개의 상품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면 사건이 A 등급으로 구분되는 상품 K의 개수죠. K의 개수를 왜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의 개수를 모르는 겁니까?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죠. 이거를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이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400번 같은 시행, 같은 독립시행을 400번을 했는데 그 중에서 A 등급이라는 상품 K를 뽑은 것의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을 때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많이 보던 거죠. 이항포가 되겠죠. 이항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주사위를 몇 번 던진다. 즉 독립시행, n회의 독립시행을 한다. 어떤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의 이것을 이항포라고 하고 그때 B는 뭐가 됩니까? NP. 이거를 B, NP라고 썼을 때 그때 평균은 NP.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여기부터 NP의 1-P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항 분포의 평균과 시그마 제곱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특정 사건을 400번 반복한다. 독립사건이죠. 이거는 하나씩 뽑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냐면 A 등급이라는 어떤 상품 K를 뽑은 다시 말해서 뽑은 상품수의 평균 표준 편차를 구하랬으니까 뽑은 것의 개수를 뭐라 한 겁니까? 확률 변수를 놨다. 한 것이므로 이게 바로 뭡니까? 이항포가 되고 A 등급을 뽑을 확률이 0.1이 되므로 이건 바로 뭐다? 2의 400, 0.1의 제곱인 이항포가 되는 거죠. 0.1이죠. 0.1 제곱이 아니라. 맞아요. 따라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 표준차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평균 M은 400 곱하기 0.1. 그래서 여기는 40이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은 400 곱하기 0.1 곱하기 0.9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4, 9, 36. 여기는 36이 되고, 그래서 표준편차는 어떻게 됩니까? 6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상품 K를 뽑을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했고, 그런데 2번을 가보니까 이 사건을 400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건 이항포가 되고, 대응되는 확률이 0.1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가보죠. 3번을 가보니까, 여긴 지금 뭐가 되냐면, 그 A 등급이 5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죠. 그러면 그 개수가, PX가 52개 이상의 확률을 구하죠.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받겠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데 거기 재질문 거기 뭐 라번을 보시면, 라번이 뭐라고 써있냐면,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A-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써있죠. NP, 요거죠. N이 5보다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400에 0.9도 역시 5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거랑 크거나 같을 때, 근사적으로, 이 이항 분포, 이 근사적으로 이항 분포는 정규 분포로 대신할 수 있다.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따라서, 아까 우리, 요거는 정규 분포라고 써 있는 정규 분포, M, 40,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6의 제곱, 이게 정규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NP도 5보다 크거나 같고, NA-P도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정규 분포로 대신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P, X가 52보다 같을 때는 뭘로 바꿔서, Z로 바꿔야죠? Z라는 건 시그마분의 X-M이 되니까, 시그마 6분의 52-40이 되죠. 6분의, 여기는 12가 되니까, 따라서 2가 되겠죠. 2가 되므로, 따라서 이건 뭐가 똑같고,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죠. 그럼 여기에 X가 5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P,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과 같고, 그럼 따라서 거기는 표,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가 0.48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0.5에서 0.48을 빼면 되므로 그 확률은 0.02다 라고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